너 당장 앞치마 챙겨서 우리 집으로 튀어와. 와서 우리 귀한 장손 백일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 30년 피땀으로 키운 공장까지 빼앗고 쓰레기처럼 내쫓더니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1년 만에 맏며느리에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뻔뻔한 전화였습니다. 상간녀 아기의 백일상을 차리라는 기막힌 모욕. 백일 잔치상이요? 이 새벽에 진상 부리는 할머니 번호는 제 폰에 없는데, 근데 누구시죠?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조강지처를 엄동설 안에 내쫓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손에 쥔 낡은 재단 가위가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줄은요. 악독한 시어머니와 불륜 남편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전 며느리의 발밑에서 처절하게 빌게 된 통쾌한 인과응보. 이 짜릿한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시간은 1년 전 사르르듯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엄동설안의 낡은 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지은은 꽁꽁 얼어붙은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른 채 밤새 미친 듯이 패턴 종이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영하 10도의 맹추위 속에 보일러마저 꺼버린 공장 바닥은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에 갈라진 시멘트 벽 틈으로 스며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갗을 에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얀 원단 먼지와 초크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손바지와 점퍼를 겹겹이 껴입었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맹렬한 한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은은 등받이조차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새우처럼 한껏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거든요. 덜덜 떨리는 굳은 손가락으로 커다란 패턴지 위에 억지로 선을 그어 내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애처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물량 내일 아침까지 안 맞추면 거래처 끊겨. 보일러 기름 좀 넣어줘. 부르트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힘없이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름값이 얼만데 유난을 떨어. 아줌마, 손 빨리빨리 안 놀려? 전 남편 영태는 혼자 따뜻한 붉은빛 전열기 곁을 꿰차고 앉아 매서운 눈빛만 쏘아보냈습니다. 지은의 굳은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가 검붉게 부어올라 펜을 쥐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게 엉겨붙은 파란 초크가루가 손톱 밑에 시퍼렇게 박혀 그 세월의 무게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얼어붙은 거친 손끝이 쩍 갈라지며 새빨간 핏방울이 새하얀 패턴지 위로 무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참히 번져나가는 그 자국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한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얼어서 마음대로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그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뱉어낸 변명조차 허공의 냉기 속에 맥없이 부서질 무렵이었습니다. 낡고 육중한 공장 철문이 거칠게 밀려 열리며 녹슨 쇠가 레일 위를 긁어내리는 신경질적인 쇳소리가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짙고 달콤한 고급 향수 냄새가 공장 안을 단숨에 뒤덮었습니다. 화려한 모피를 두른 상간녀 유라가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난로 앞을 꿰차고 있던 영태가 득달같이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애지중지 감싸 안았거든요. 우리 자기 왔어? 공장 먼지 구덩이에 못하러 얘까지 걸음을 했어. 조금 전까지 악을 쓰며 윽박지르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끈적한 음성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껴입은 채 핏방울을 흘리는 지은의 처참한 꼴과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윤기가 흐르는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친 유라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오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최말순이 유라의 살짝 부른 배를 과장되게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뻔뻔하고 역겨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휴, 우리 귀한 장손품은 배에 찬바람 닿으면 큰일 나지. 당장 날로 이쪽으로 대령해. 곧이어 최말순의 도끼서린 시선이 언손을 녹이던 지은을 향해 혐오스럽게 내리꽂혔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쓸모없는 것은 이제 내 집에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 그 악독한 한마디는 날카로운 톱날이 되어 지은의 가슴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썰어버렸습니다. 10년 전 물량을 맞추라며 최말순이 억지로 한겨울 재봉틀 앞에 앉혔던 그날, 무리한 작업에 쓰러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유리파편처럼 튀어올라 가슴 깊숙이를 찔렀습니다. 자신들의 지독한 탐욕 때문에 무참히 짓밟혀버린 내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건만 일말의 가책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흩뿌려진 자신의 피가 묻은 패턴지들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 피복 공장에서 시작해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거든요. 영텐의 하청공장 아줌마로 불리며 먹다 남은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청춘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기계처럼 일만 시켰던 불쌍한 세월과 빛조차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해일처럼 덮쳐오는 억울함에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오열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왔지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고 삼켜야만 했습니다. 지은의 턱 관절이 부서질 듯 미세하게 떨려오는 뼈아프고 참담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피땀과 눈물로 빚어올린 공장인데 이 엄동설 안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발밑으로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가 매몰차게 날아와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가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날아온 이혼 서류와 지분 포기 각서가 지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오만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영태의 일방적인 축출 통보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얼음장 같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장들을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뼛속 시린 냉기 속에서 가늘게 떨리던 그녀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나갔던 억울함은 어느새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벼려지고 있었거든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붉게 충혈되어 있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나가라고? 알겠어. 당신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게. 초크가루와 피가 엉겨붙은 손톱 밑으로 빳빳한 각서의 모서리를 구겨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책상을 엎고 저 뻔뻔한 낯짝들의 침을 뱉고 싶은 폭발적인 분노가 이가 시릴 만큼 끌어올랐지만 지은은 그것을 뱃속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확한 날짜가 초읽기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1년 뒤 저 공장에 남겨진 구형 패턴만으로는 원청의 까다로운 리뉴얼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은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당장의 무의미한 말싸움이 아니라
완벽한 파멸의 그날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구형 패턴만 남겨진 저 공장의 기계들이 영원히 멈춰 설 경제적 사형 선고의 날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억울한 도장이 찍히고 나자 낡고 차가운 공장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매몰차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말 없이 굽은 등을 돌려 공장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개인 철제 사물함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사물함 문고리에 손을 뻗기도 전에 매서운 눈빛으로 등 뒤를 감시하던 최말순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비닐봉투가 먼지 낀 시멘트 위를 질질 끌리며 지은의 낡은 작업화 악코를 매섭게 때렸거든요. 어디서 뻔뻔하게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려고 들어. 공장 비품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최말수는 팔짱을 꽉 낀 채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는 멸시가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네가 몰래 빼돌린 실타래랑 원단만 해도 트럭 한 대는 거뜬할 거다. 당장 도둑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구질구질한 옷가지나 대충 주워 담아. 30년을 하루같이 남편의 하청 공장을 업계 1위로 키워낸 조강지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다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최말순의 그 뻔뻔하고 모욕적인 억지 앞에서도 입술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탐욕에 눈이 먼 인면수심의 인간들에게는 어떤 진실된 해명도 통할 리 만무했거든요. 지은은 발밑에 나뒹구는 쓰레기 봉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녹슬어 뻑뻑해진 사물함 문을 열고 서랍의 가장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거쳐간 수많은 패턴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값비싼 수입산 제도 도구나 쓸만한 비품들은 모두 그대로 버려둔 채 오직 낡고 묵직한 금속 재질의 재단 가위 단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검은 칠이 다 벗겨지고 쇠냄새가 짙게 밴 그 가위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옷을 수선하며 지은을 키워내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굳은 살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지은의 마음 깊숙이 억눌려 있던 짙은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제 짐은 이것 하나뿐이니 이것만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한 목소리로 가위를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넣자 이번에는 영태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탁자 위로 내리쳤습니다. 질질 짜며 동정심 유발할 생각 말고 여기 지분 포기각서에 도장이나 얌전히 찍어. 이거 안 쓰면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영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듯 다가와 지은의 핏방울 맺힌 거친 손가락 사이로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옆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유라가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영태의 팔뚝을 끈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휴 자기야. 아줌마 도장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굴어. 그냥 지장 하나 꾹 찍으라고 해. 유라는 역겨운 콧소리를 내며 지은의 초라한 혹격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경박하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 배고파서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우리 자기랑 최고급 한우 구워 먹으러 가자. 응? 평생을 헌신한 본처를 엄동설한 길바닥으로 내쫓는 이 처절한 순간에 고기 타령이라니 일말의 양심조차 내다버린 파렴치한들의 난뜨거운 민낯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조롱하는 유라의 천박한 눈빛을 마주하고도 쥐고 있던 볼펜을 묵묵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영태가 들이민 붉은 인주에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엄지손가락을 말없이 눌렀습니다. 쩍쩍 갈라진 지문의 틈새마다 붉은 인주가 섬뜩하게 스며드는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타고 올라왔거든요. 지은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각서의 하단 여백에 자신의 지장을 선명하게 찍어내렸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마침표처럼 찍히는 그 짧은 찰나, 지은은 속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날짜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365일, 딱 1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더러운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대가가 무엇인지 그날이 오면 뼈에 새겨줄 작정이었거든요. 다 찍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만 마저 정리하고 미련 없이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몸을 돌려 공장 한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데스크톱 컴퓨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안도하던 영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컴퓨터는 왜 건드려? 너 혹시 우리 공장 거래처, 장부나 알짜 연락처 몰래 빼돌리려는 수작 아니야? 영태는 허겁지겁 뛰어가 지은의 앞을 우악스럽게 가로막으며 책상 위의 마우스를 자신의 등 뒤로 낚아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으며 살아왔기에 남들도 다 자신처럼 비열할 거라 믿는 천박하고 치졸한 의심이었습니다. 허튼데 손대지 마. 내가 두 눈 뜨고 다 확인할 테니까 넌 그냥 비밀번호나 적어두고 당장 내 공장에서 꺼져. 다급하게 모니터를 온몸으로 가리는 전 남편의 볼품없는 꼴을 보며 지은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낡은 깡통 같은 컴퓨터 안에는 영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알짜 정보 따위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지은은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노란색 접착식 메모지를 한 장 거칠게 뜯어내어 익숙한 숫자 6자리를 빠르게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를 모니터 정중앙에 단호하게 붙여버렸습니다. 접착식 메모지가 모니터 겉면에 거칠게 밀착되며 건조하게 쓸리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영태의 눈빛에 얄팍한 안도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영태 씨 생일입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당장 로그인해서 눈으로 직접 샅샅이 확인해 보시죠. 영태가 허겁지겁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탕화면의 폴더들을 열어보는 사이 지은은 본체 뒷면에 조용히 꽂혀 있던 자신의 개인용 외장하드 케이블을 과감하게 뽑아냈습니다. 접속 단자가 빠져나오며 내부 부품이 미세하게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낡은 모니터 화면이 파르르 깜빡이며 데이터 접속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까만 기계 당장 책상 위에 내려놔. 영태가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자 지은은 손바닥만한 외장하드를 자신의 얇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사 공용 서버에는 내년 봄까지 돌아갈 구형 패턴 데이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넘겨뒀습니다. 지은은 영태의 무지함을 꿰뚫어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뼈를 심어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장하드에 든 건 오직 내 머리와 달아버린 손끝에서 나온 내년 시즌용 신형 창작물입니다. 이건 철저히 내 개인 자산이니 인수인계 범위 밖이라는 거 명색이 사장인 당신도 법적으로 아주 잘 알 텐데요. 영태는 모니터에 줄지어 떠있는 수백 개의 파일 폴더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턴의 미세한 곡선 차이나 대기업의 시즌별 트렌드를 구분할 지능조차 없는 무능한 인간에게는
그저 껍데기 파일 개수가 많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불렀던 셈이었습니다. 가져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깡통 같은 기계 쪼가리 하나 들고 간다고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갈 줄 아냐? 영태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거드름 피우며 두드리고는 오만방자하게 턱을 치켜들고 조롱했습니다. 서버에 파일 꽉꽉 찬 거 보니까 아주 3년은 거뜬히 굴려먹겠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까 그만 내 공장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완벽한 파멸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지 꿈에도 모르는 멍청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파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까다로운 리뉴얼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핵심 기술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의 낡은 가위와 외장하드의 단단한 촉감을 번갈아 쥐어보며 차갑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며 30년의 피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장의 철문 쪽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벌써부터 내일 점심에 먹을 소고기 부위를 고르며 낄낄거리는 유라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최말순의 요란한 호들갑이 어지럽게 뒤엉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귓가에는 그들의 천박한 소음이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단 하나도 삭제하거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을 뿐이었거든요. 다만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피 같은 기술을 공짜로 넘겨주는 멍청한 자선을 오늘부로 깨끗이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한 발짝 내딛자 곧바로 낡고 육중한 공장 철문이 등 뒤에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듯 다쳐 내렸습니다. 녹슨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수백 킬로그램의 철판이 문틀과 맞부딪히며 공장 일대를 뒤흔드는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바깥의 끔찍한 혹한과 공장 안의 더러운 탐욕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무겁고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의 소리였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엄동설안의 칼바람이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뜨겁고 맹렬한 반격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년 대기업의 대대적인 시즌 리뉴얼이 시작되는 날 그들에게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질 치명적인 덫이 세팅된 겁니다. 정확히 365일 뒤에 터질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공장 철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갑게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무거운 발걸음이 마침내 멈춘 곳은 도심 외곽의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 끝자락이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열쇠로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의 자물쇠를 돌리자 녹이 쓴 경첩이 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끔찍하게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른 벽지 특유의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강타하며 훅 끼쳐왔습니다. 보일러가 끊긴 지 한참 지난 노란 장판 바닥의 냉기가 얇은 구두 밑창을 뚫고 발끝부터 무자비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그녀는 얼음장 같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텅 빈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지도처럼 번진 천장과 습기에 불어터져 모서리가 들뜬 벽지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바친 청춘의 영수증치고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결국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바친 내 청춘의 영수증이 이 곰팡내 나는 방 한 칸이었구나. 지은은 꽁꽁 언 손으로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다른 어떤 값비싼 짐도 아닌 어머니가 물려주신 무거운 금속 재단 가위만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에 감아둔 빛바랜 1000조각의 거친 질감이 먼저 손끝에 닿았고 그 뒤를 이어 칠이 벗겨진 차가운 쇠붙이의 묵직한 무게가 가슴팍까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짙은 설움이 마침내 터진 둑처럼 왈칵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30년 동안 영태네 하청 공장 아줌마로 개처럼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건 엄마가 쓰던 이 낡은 가위 딱 하나야. 지은은 차가운 금속 가위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장판 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문 채 창자가 끊어질 듯한 먹먹한 울음을 기어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단칸방 안을 채우는 억눌린 오열 소리가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처절하게 뒤엉켰습니다. 그 좁고 칙칙한 방 안에서 몸을 사리며 우는 지은의 등은 30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채 비참할 정도로 작게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다 해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 내 피땀으로 지은 공장에서 그 어린 것과 최고급 한우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은의 머릿속에는 뻔뻔하게 웃음 짓던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낯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실컷 씹어 삼켜. 1년 뒤에는 그 잘난 사돈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먼지나 할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결코 밤을 지새우며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고 깊은 오열을 끝낸 지은은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좁고 낡은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거칠게 세수를 했습니다. 핏발이 선 붉게 충혈된 눈동자와 얼룩진 눈물 자국을 매서운 냉수로 남김없이 씻어내 버렸거든요. 울지 마. 내 인생에서 구질구질하게 우는 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거칠게 닦아낸 지은은 금이 간 낡은 화장실 거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거울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 너머로 도끼를 머금고 번뜩이는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단호하게 꽂혔습니다. 울음에 부어오른 눈두덩 아래로 드러난 광대뼈의 날카로운 윤곽이 오히려 무서울 만큼 단단한 결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 영태네 공장 아줌마. 그딴 초라한 껍데기는 오늘부로 하수구에 다 버린다. 지은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턴 장인 강지은. 내 진짜 이름 석자로 너희들의 밥줄을 완벽하게 끊어줄게. 거울 앞을 벗어난 지은은 곧바로 냉골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노트북을 펼치고 전원을 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창백한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도끼 어린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초크가루가 베어 갈라진 손끝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경쾌하고 단호한 타이핑 소리가 적막한 단칸방을 채웠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단번에 통과시켰던 그녀만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 파일들이 화면 위로 일목요연하게 정렬되었습니다. 30년간 닳고 다른 손끝에서 탄생한 수백 벌의 정교한 패턴 도면이 그 작은 모니터 안에서 빼곡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원청 패션 회사의 내년 신규 론칭, 내 완벽한 신형 패턴 기술 없이 그 깡통 공장 기계들이 단 하루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작업을 마친 지은은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가장 깊숙한 안쪽 칸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대기업 원청 패션의 회장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와 극찬하며
내밀었던 직통 명함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품에 품고 다닌 탓에 가장자리가 거칠게 달아버린 고급 금박 명함의 질감을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제 손기술을 보시고 100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극찬하셨죠.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지금 당장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의 눈동자는 이미 1년 뒤 벌어질 완벽한 권력의 역전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공식적인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자마자 지은은 마침내 회장의 직통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신호음이 정막을 가르며 울리다 이내 수화기 너머로 연결되는 미세한 전자음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영태 어페럴에서 일하던 패턴 장인 강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굵직하고 놀란 듯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지은 장인? 아, 영태 사장 밑에서 그 기가 막힌 패턴을 다 뽑아낸다는 그분 아닙니까? 이 아침부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소? 지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본론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 하청 공장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회장님께 내년 원청 패션 회사 리뉴얼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신형 패턴의 독점권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전해져 오는 찰나 지은이 묵직한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대신 제게 단 하나의 권한을 주십시오. 내년 하청업체들을 제 손으로 직접 검열하고 쳐낼 수 있는 본사 감사 책임자 자리 말입니다. 1년 뒤 천륜을 저버린 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거대하고 완벽한 덫이 마침내 그 매서운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흐른 한여름이었습니다. 지은이 쫓겨난 하청 공장 안은 마치 불지옥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녹슨 천장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축이 휘어진 날개가 천장 덮개를 긁어대는 거슬리는 쇳소리를 쉴 새 없이 토해냈지만 35도를 웃도는 끔찍한 찜톤 더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파놓은 완벽한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줄도 모르고 사장실에 앉은 영태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매장의 영업사원과 여유롭게 통화를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딜러님. 우리 예쁜 와이프가 당장 탈 거니까 그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내일 아침에 바로 출고시켜요. 결제는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돌릴 거니까 한도 꽉 채워서 긁어버리고. 그가 껄렁하게 거드름을 피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전체의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기계 경고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메인 컨베이어 벨트가 발작하듯 멈춰 섰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대형 모터에서 매캐하게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끈적한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공장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의 파르르 떨리는 양손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원천 패션 본사의 불량 판정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의 등 뒤로 열린 창문 너머에는 본사에서 쓰레기 취급하며 뱉어낸 수천 벌의 가을 리뉴얼 반품 의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공장 마당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찢어진 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옷더미 위로 한여름 떼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눅눅한 합성섬유 냄새가 뜨거운 공기를 타고 역겹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본사에서 가을 신상품 패턴이 전부 불량이라고 전량 반품 때렸습니다. 우리 공장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공장장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떨렸지만 전화를 붙들고 있던 영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기계 잠깐 고장 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딜러님 신경 쓰지 말고 당장 계약 진행해요. 그는 공장장의 필사적인 경고를 완전히 묵살해버린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억 단위의 위약금 청구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구겨 바닥에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빳빳한 서류 뭉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허무하게 흩어져 나갔지만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적힌 숫자들은 영태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부도의 증거였습니다. 월급이 끊길까 불안감에 휩싸인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전화를 끄는 영태의 멍청한 허세는 오히려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위약금까지 거 은행 대출 최대한 끌어다 막아버리면 그만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원청 패션 원청 1차 벤더인데 너희들이 뭘 쫄아. 회사의 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젊은 상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 같은 회사 돈을 허공에 뿌려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영태의 모친 최말수는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연신 훔치며 동네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식자재 마트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돈 많은 새 사돈댁 식구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겠다며 그녀는 양손에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전복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사돈이 돈이 썩어나도 이 말순이의 정성은 못 따라오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솜씨로 그 잘난 콧대를